시장은 이천선 안착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흐름도 여전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김익수 지점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카드 수수료 개정 논란입니다. 영세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화학주 동반 약세입니다. 최근 급반등했던 화학주가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그리스 긴축안 통과입니다. 논란 속에 그리스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학주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학주, 최근에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틀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사실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었는데, 국내 기관, 연이틀 좀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됩니다. 화학이라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유주라든지 정유주도 약세, LG화학도 약세, 최근에 급반등했던 태양광주도 오늘 대체로 약세입니다. 자,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화학주 조정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화학주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순수 화학 쪽에서 본다 그러면 장기적인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 철강, 화학 이런 것들 기초 소재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좋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쪽은 결국은 전자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에서도 프리우스 신형도 나오고요. 캠리도 많이 팔린다고 알고 있고, 우리나라 소나타 이런 것들 가격 경쟁까지 간다니까 많이들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그 순수 전기차로 갈수록 이런 2차 전지 쪽에 대한 메리트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이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하여튼 그 유가 자체의 등락보다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의 휘발유라든가 경유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는 것에 반해서 공급 사이드는 이렇게 일정 수준 계속해서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공급의 어떤 사이드를 하루아침에 신증설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수급이 괜찮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타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LG화학과 GS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세계 1위를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여전히 관심입니다. 다만 화학주 전반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있죠.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온 업종 중에 하나죠. LG화학 기준 보면 한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2, 3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에서 30%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조정 압력 가능하겠지만은요. 업계 평균의 지금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을 오늘 조사해 보니까 4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전히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유주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정유주에 하나 고른다면 GS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화학주 장기적인 맥락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 LG화학과 GS 정도로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는 주말에 화염병이 날아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긴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EU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2차 구제금융이 이제 결정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글쎄요, 그리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리스 상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10일 자정께 그리스 의회를 일단 긴축안이 통과를 했고요. 국제통화기금이 1,300억 유로 달러, 유로화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경파 입장들은 여전히
긴축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단 의회를 통과했던 부분에 일단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공원 15일 날 열리는 그 재정장관 쪽으로 일단 공원 넘어갔지만 현재로서는 뭐 낙관과 비관이 상당히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낙관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옳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여지껏 해서 그리스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꾸준하게 시장에 그 잠재적인 그 악재 그리고 호재로서 역할을 계속 해왔지만은 이번 15일 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가 15일 날 재정장관에 좀 통과가 돼서 그리스 문제가 시장에 더 이상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는 마을 뿐입니다. 현재는. 글쎄 뭐 일단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구제금융 실제로 이제 뭐 그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15일 날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스 관련해서 문제점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 구제금융의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된다는 점, 이런 점이 계속 부담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리스 얘기가 뉴스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시장인 호재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자동차주 강세입니다. 뭐 삼성전자 4일 만에 반등입니다. 기아차도 4일 만에 반등, 뭐 현대차는 3일 만에 반등. 글쎄 뭐 자동차 주식하고 뭐 그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데요. 뭐 실적되는 쪽은 이쪽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의 좀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학년 의원께서는 뭐 삼성전자 자동차주 반드시 가져가라 이런 말씀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뭐 여전히 뭐 지금 비중 확대 시각 뭐 유효한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중에서 선택하셔서 30%까지 갖고 가시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20% 정도 갖고 가는 것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머스트헤브 주식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뭐냐면 이미 살 수 있는 만큼 많이 샀다는 거 분명히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본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서 일단 10% 이상 살 수 있는 것들이 약간 뭐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수급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불리한 게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애플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넥서스 같은 거를 또 미국에서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한 소송도 걸었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어떤 불안한 요인, 어떤 불확실성은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뭐 도요타나 이런 것들 혼다가 쉽게 얘기해서 죽을 쓰면서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고요. 매출 증가율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들도 이제 제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모든 기업 중에서 만약 주식을 산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 정말 새롭게 펀드를 조성해 산다면 제일 먼저 산다는 등은 어떤 걸 사겠습니까?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되는 것은 숫자가 명확한 거죠. 지금 올해 들어서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의 70%가 어닝 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독 두 기업만이 시가총액 22직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업들만이 예상은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주시장은 흘러가면서 결국은 실적이란 내재 가치를 어떤 뛰어넘는 어떤 주가 움직임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르는 것을 본다 그러면 제가 들린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즉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집중적으로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00억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늘 1,700억 정도를 그대로 샀거든요. 올해 1월 11일 이후 지금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달여 만에 제일 많이 오늘 프로그램 차익 중에서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샀는데요. 프로그램 매수할 때 이들 주식을 없고는 구성이 안 되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들 주식을 이런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요.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서 큰 흐름에서 매수하는 것 분명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삼성전자와 자동차 주식, 다 호재만 있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꼭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오늘 수급상의 흐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학주 밀리고, 금융주도 밀리고, 좀 건설주도 밀리고 좀 이런 양상인데,
그래서 이들 업종이 지금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매기가 돌아가고 있다. 순환매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순환매 흐름은 올해 연초 들어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익수 지점장께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시장이 최근에 그 뚜렷한 주도 업종이 없이 지수만 계속해서 중기 추세 추선을 타면서 순환매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21선과 201선이 지금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조정 양상을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순환매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저희 객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순환매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그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사실 그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그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차 업체까지도 그 과매도 국면에 일단 들어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그 오늘 처음으로 해서 그 자동차 부품업주는 지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업종, 그 완성차 업종은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그 특성상 그 신차 출시 그리고 신공장의 가동 그리고 메이저 마켓의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측면에서도 여전히 경쟁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을 섹터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보유 내지 홀딩 그리고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하면서 시장을 좀 가져가자, 종목을 좀 가져가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품업종 같은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같은 부품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과매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측면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뭐 좀 전에 이학년 위원께서도 뭐 자동차 주식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김익수 지점장께서도 일단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자동차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완성차는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고 뭐 현대모비스나 그 만도 같은 부품 회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라 이런 조언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2000선 공방입니다. 오전 중에 뭐 그리스 관련된 소식으로 2000선 올라왔다가 외국인 매수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약보합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좀 뭐 프로그램이 끌어올리고 또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도 다소나마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뭐 2000선 때 오늘은 뭐 이상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뭐 그렇지만 그 위에 매물도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이제 미국 방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랑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 내용 비롯해서 이제 이번 주 일정, 뭐 전반적인 전략 이런 부분 김익수 지점장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2000선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이슈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 중국의 차기 그 국가 주석으로 내정되어 있는 시진핑이 지금 현재 13일부터 5일간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국의 미국의 각 수반이라든지 기업체 CEO들을 지금 만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오바마 대통령을 그 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그 경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위안화의 환율 문제, 그리고 시장 경제 지위의 인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시장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5일 날 우리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지표들이 소배 판매, 그리고 제조업 지수, 그리고 물가 지수, 이 부분들이 여전히 미국의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마지막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을 앞두고 GM과 그리고 소셜 게임인 진가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의 2000선 안착을 위해서는 호의적으로 일단 변해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현재 시장에서 크게 훼손을 시키거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크게 훼손을 시키거나 또 시장에서 크게 호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2천선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단지 이 부분으로 해서만 모멘텀이 발생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은 밴드 안에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아무튼 뭐 시진핑 부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이슈가 될 건 자명할 것 같고요. 지금 위안화 가치가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데 뭐 위안화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상당히 좀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이슈들이 그렇게 뭐 추세 자체를 어떤 뭐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부추기거나 좀 이런 양상보다는 좁은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보면은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뭐 연기금도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고 뭐 자산운용사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인가요?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조금씩 좀 줄어드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께서 수급 상황 체크해 주시고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투신부터 말씀드리면 투신은 지난 목요일자리와 또다시 2,500억, 600억의 환매가 요청이 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투신에 기대할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야 시시각각 통계가 바뀌니까요. 오늘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하루 이틀 지나야 통계가 나오니까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투신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기대가 쉽지 않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기금인데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렇게 뭐 저평가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PER 8배, 9배 정도 사는 거죠. 지금 10배 정도에 육박하여 있고 일부에서는 10배 넘는다는 얘기가 나는데요.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적극적 연기금의 매수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제가 된다면 랩 어카운트 얘기인데요. 물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000포인트 처음 넘어서면서 작년 여름까지 하면서 신나게 주가 오를 때요. 그때 정말 묻지마로 투자 자문사에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습니다. 랩 어카운트가요. 그 당시에 얼추 순유입된 것이 1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털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올라갈수록 정리가 되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됐다고 해서 펀드의 순유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또 랩 어카운트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리스 문제가 되겠는데요. 물론 그리스 위해가 또 급하니까 일단 또 긴축안을 합의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의 상당 부분의 언론이나 투자 전략가들은 그리스를 결국 디폴트를 시켜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생각이면서도요. 나름대로는 고충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 독일 포함, 핀란드 이런 쪽, 스웨덴 이런 쪽에 이런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그리스에 대해서 불신의 벽이 워낙 높아져 있습니다. 전혀 믿을 게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흠을 잠그면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그리스의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를 빼고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시장의 돌출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걱정할 건 없지만 답답한 것은 이거죠. 결국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하지만 냉정히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의 유동성은 전혀 아닙니다. 즉 외국인의 유동성이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외국인만 봐야 되는 그런 답답한 시장이면서도 오히려 시장은 이야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시장은 좀 꺾이고 나서 파는 것도 맞다고 것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선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930선 유지할 생각입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좀 더 고민해 보겠고요. 1930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웬만한 주식 그냥 갖고 가시겠고요. 주식 투자 비중은 80% 플러스 알파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최대한 주식을 여전히 갖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 IT, 화학 이런 거를 핵심으로 갖고 가시고요. 저는 김수정 장과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자동차는 모르겠습니다. 부품 쪽 이런 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트레이딩은 정말 약간의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매의 어떤 성격이요. 저는 트레이딩을 한다면 2월달은 그냥 LG그룹을 가는 것이 제일 편하다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LG 디스플레이랑 LG전자 갖고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나요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뭐 대내 수급 여간에선 지금 개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전에 이제 그 레버 카운트 매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외국인의 유동성에 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전략은 뭐 주식 비중 유지하면서 자동차, IT, 화학은 중기적으로 접근하고 LG 그룹주 정도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